당신이죠 물론. 거봐, 왜 그럴까? 응? 난 일을 할 때 뭐든지 느끼고 생각하는 거야. 아우, 그런데 넌 늘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난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 죽음이나 뭐 늙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어차피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거다. 그런데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제가 아주 오래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끝없는 제 치맛자락처럼 제 삶을 질질 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제 인생에 대해 아무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물론 얼른 이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겠지. 그리고 난 영국 사람들처럼 예의를 지켜 스스로를 항상 긴장시키고 이 옷차림과 머리를 가꾸지. 내가 잠깐 집 밖을 나올 때 이렇게 정원을 나올 때라도 잠옷바람에 머리를 빗지 않고 나온 적이 있니? 응? 내가 이 나이에도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다른 여자들과 달리 내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던 덕분이야. 어때요? 저 15살 소녀 역할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곡물상과 쥐가 나오는 대목에서요. 그러지 말고 이리 주세요. 제 차례예요. 프랑스 사극의 부인들이 소설가를 애지중지하여 자신의 곁에 두려는 것은 밀가루 장수가 곳간에서 쥐를 키운 것만큼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가는 여전히 사랑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극의 여성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작가에게 눈독 들여 자신의 집에 길들여 두려고 계획했을 때 그녀는 찬사, 애교, 아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그를 포위한다. 프랑스에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러시아에서도 그럴까? 응? 우리나라 여자들은 작가가 유혹하기도 전에 제발 절 사랑해주세요 하면서 먼저 반해버리고 만 게 보통의 경우죠. 이해하겠지? 아, 저랑 때려버리지 보세요. 아 그래 결국 오늘 우리 즐거울 거란 얘기지.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이년의 부모님이 사흘 동안 집을 비우시게 된다는구나. 그래서 일이 더 좋아진 거야. 정말 행복해요. 아이고 오늘따라 니나가 더 사랑스럽네. 그러게요. 이쁘게 생기니까 더 이쁘네. 하지만 너무 띄워주시면 안 돼요. 아가씨 망칠까봐요. 예. 아, 그런데 뜨리고리 씨는 어디죠? 아, 낚시하고 계세요. 낚시? 실증도 안 나나? 그건 무슨 책이에요? 목화상의 물 위에서? 시시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아, 오스차가 왜 그럴까? 종일 시무룩한 표정에 하루 종일 호수에만 가 있으니까 내가 얼굴을 통 보질 못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때 여기서 공연했던 연극의 대사 해줄 수 있어요? 부탁해요. 듣고 싶으세요? 아우, 재미없어요. 아이고, 좋은 꿈 꾸세요. 오빠, 오빠! 자요? 아니 전 아, 그러면 졸음병 고칠 수 없어요? 고치고 싶지. 근데 어디 의사가 그렇게 해줘야지. 60살이 무슨 치료예요 또?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그럼 신경 안정제라도 좀 드시던가요? 아니면 어디 온천이라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온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죠? 술이랑 담배부터 끊어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백날 좋은 약을 처방하고 권하면 뭐합니까? 하루 왼종일 이 시가를 입에 물고 있고 저기 쓰레기통에 가보세요. 빈 보드카 병이 일주일에
정확하게 7병씩. 낮에는 신사, 밤에는 복.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죠. 그 말은 쉽지. 자네는 자네 취미대로 인생을 살아왔겠지만 나는 어때? 28년 동안 집에서 법무성으로 왔다 갔다만 했어. 28년을. 나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나 바람 한 번 펴본 적도 없고 어디 놀러 가본 적도 별로 없어. 인생은 진지하게 사실 필요가 있죠. 60살이나 돼서 젊었을 때 재미를 못 봤다고 그걸 한꺼번에 풀려고 하신다면 실례지만 경박하신 거죠. 경박하겠네. 식사식부터 됐을 거예요. 마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문만 열어드릴게요. 저렇게 가서 식사 전에 술을 2잔 들이키겠지. 그 아이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편하게 인생을 산 사람은 외로움이 뭔 줄 아나. 인생이 괴롭다 해도 이 시골만큼 괴롭진 않을 거예요. 네? 조용하고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 얘기나 나누고 있죠. 아,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즐겁지만 호텔방에 가만히 앉아서 대사를 외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전 아들까지 날 씨를 이해해요. 물론 거지가 좋지. 나도 서재에 들어박혀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전화로 용건만 얘기하고 거리에는 만찬을 기다리고 모든 게 나의 꽃이여 그녀에게 전해줘. 여기들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신 걸 보니 기쁘네요. 아이고 그렇고 오늘 제 아내와 함께 시내에 나가실 생각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네? 그럴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뭘 타고 나가실 거죠? 오늘은 호미를 운반하는 날이라 이 말은 물론 일꾼들까지 모두 바쁩니다. 이 도대체 어떤 말을 타고 나가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말이라뇨? 어떤 말이 있는지 제가 알게 뭐예요. 뭐왜 줄령 말이 있을 텐데. 외출용이요. 나무는 어디서 구하죠? 그건 어디서 가져오면 됩니까? 야, 이거 정말 놀랄 일이네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인, 제가 존경하는 부인을 위해서라면 제 생애의 10년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오늘 말은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꼭 나가야겠다면? 와. 이야. 부인, 이 정말 영지육령에 대해서는 이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 나 오늘 모스크바로 돌아갈 거예요. 당장 마을에 가서 말을 빌려오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거장까지 걸어갈 거예요. 그러시다면 저도 여기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딴 집에로 가십시오. 매년 여름마다 이 모양이야. 매년 여름마다 날 모욕해. 이곳은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딨어? 정말 지겨워 죽겠구만. 당장 저기다 말을 있는 대로 다 가져와. 당장. 제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동생한테 가보자. 우리가 가서 얘기해 보자고. 그리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친구 복분이야. 그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난리예요? 난리야. 그래도 아래까지는 여기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어. 아래까지나. 아유. 만일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려면 당신 남편을 내쫓으면 되겠지만 결국 여기 주인들이 지고 말 겁니다.
먼저 사과하는 걸로 끝날 거예요 아마. 남편은 지금 외출 연말까지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 이렇게 말썽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이러다가 병이 나고 말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몸이 막 떨리고 심장은 막 터질 것 같아요. 이러다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어디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집은 늦잖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 인생을 바꿔봐요. 내 나이 55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선생님이 내 거기 없는 이유는 알아요. 남을 보는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해해요. 미안해요. 귀찮게 해서. 나 질투 때문에 괴로워요. 물론 당신이 의사니까 여자들을 피할 순 없겠죠. 나도 그건 잘 알고 본인은 있어. 어때요? 한 분은 울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천식이 재발하셨어요. 가서 신경 진정제를 놔줘야겠군요. 받으세요. 오, 고마워요 아가씨. 어머, 이거 참 예쁜 꽃이네요. 자 주세요. 유명한 여배우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울다니 정말 이상해. 게다가 인기 있는 작가고 신문에 떠들썩하게 사진까지 나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낚시만 하다가 겨우 물고기 2마리 낚았다고 좋아하질 않나. 난 유명한 사람의 삶이라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놀이하면서 좋다고 깔깔대고 웃고 또 화내고. 혼자야? 왜? 무슨 일이야? 나 오늘 비열하게도 이 갈매기를 죽이는 짓을 했어. 그래서 여기 너한테 주는 거야. 꼬스자, 너 무슨 일 있어? 머지않아 나도 이렇게 되겠지. 나 이해가 안 돼, 꼬스자. 네가 변한 다음부터 나도 변했어. 네가 곁에 있으면 되게 불편한 노출이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네. 지금 이 갈매기만 해도 그래. 무슨 상징적인 뜻이 있는 모양인데 난 통 이해 못하겠어. 널 이해하기엔 내 머리가 너무 단순해서 말이야.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 연극이 실패로 끝난 후부터 넌 변했어. 여자들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그 대본 몽땅 태워버렸어.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아, 머리가 너무 단순해서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 아니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 대본이 너무 형편없어서 나의 재능이란 건 그저 평범함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겠지. 그래 나 돌대가리야, 꼴통이야, 대가리에 총 맞은 놈이야. 왜? 저기 진짜 천재가 없네. 걷는 자세도 햄릿과 비슷해. 책도 말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 사정이 생겨서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전 이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이죠. 전 그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소설에 나오는 어리고 예쁜 아가씨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허상입니다. 전 그래서 그들로 몇 달이고 살아봤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에요. 저도 선생님 같은 분으로 바뀌어서 몇 달이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유명하고 또 훌륭한 작가들의 생활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도대체 유명하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선생님은 자신이 유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마 둘 중 하나겠죠? 아가씨가 내 명성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날 과소평가하거나. 그럼 신문에서 자신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욕을 먹으면 한 이틀 정도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멋진 세계네요. 아,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시면 진짜 좋을 텐데. 사람들의 운명은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료하고 눈에 띄지 않은 존재로 막 끌려가는 삶을 살고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기도 하죠. 그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선생님처럼 100만 명 중에 하나지만 재미있고 화려하고 또 커다란 의미를 지닌 인생이 운명인 분들도 있는 거죠.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내가요? 지금 아가씨는 명성이니 행복이니 나의 아름답고 재미있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게 이런 멋진 말들이 미안하지만 내가 결코 먹지 않는 마몰레이드 같은 거예요. 선생님의 인생은 정말 멋있어요. 도대체 내 삶이 어디가 그렇게 멋있다는 겁니까? 저 이제 그만 글을 쓰러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어디 한번 나의 아름답고 재미있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 사람들이 밤낮으로 저 달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작가로서 써야 한다, 써야만 한다, 반드시 이걸 써야만 한다.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한 소설이 끝내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 걸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들죠. 그저 쓰는 기계처럼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엔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소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표정인데.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을 보면서 말이죠. 난 저걸 어떻게 하면 내 소설의 소재거리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난 달콤한 향기를 좋아합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재빨리 가져와 내 마음속에다가 기록해요. 달콤한 향기, 그리고 시골의 한 오후. 이걸 20년 전에 헤어진 옛 애인들이 만나는 장소에서 한번 써먹어보자 라고 말이죠. 바로 이렇게요. 난 우리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전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소재거리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 일을 마치면 재빨리 극장이나 낚시터로 달려갑니다. 일을 쉬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거죠. 근데 또다시 새로운 소재거리가 이 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매번 이런 식이니 제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어요? 전 이러다가 진짜 정신병자가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뭘 쓰세요? 다음번에 우리에게 뭘 보여줄 건가요? 예?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들 관심, 칭찬, 열광등이 지금 다 똑같고 모두 거짓말 같고 어쩌면 저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이 제가 이 글을 쓸 때만큼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뿐이에요. 이나, 전 사실 제 독자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그들은 한없이 적대적이었고 나한테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전 그래서 대중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지만 글이 잘 써지거나 어떤 창작의 과정 자체가 행복한 순간을 주진 않아요. 맞아요. 물론 그 순간만큼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하지만 책이 인쇄가 돼서 출판이 되면 그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분이 틀렸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면서 그냥 차라리 쓰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냥 무거워지죠. 그럼 독자들은 그럴 거예요. 잘 썼어. 하지만 톨스토이보다 못한 것 같아. 또는 톨스토이의 스킬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소리. 그럼 결국 죽을 때까지 괜찮아, 재능은 있어, 이런 소리나 듣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 묘기엔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여기 뜨리고린이 잠들다. 분명 좋은 작가였으나 뚜르게네프보단 못했다. 이렇게요. 저는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선생님은 단지 성공에 도취하신 거예요. 성공이라. 그럼 대체 어떤 성공 말인가요? 난 내 자신이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난 작가로서 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늘, 물, 나무를 좋아하고 자연을 그려요. 자연은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고 걷잡을 수 없는 창작의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난 단순히 풍경화가가 아니라 한 시민이며 조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작가라면 국민에 대해 그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해서도 말할 의무가 있고, 또 학문과 인간의 권리, 그 밖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 쓰려고 하면 사방에서 나를 내몰고 일어나 몰아들기 시작하고, 난 사냥개들한테 쫓기는 여우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면 새 인생과 과거는 앞으로 나아가버리고 난 열차를 놓친 농부처럼 한 발자국 퇴보할 뿐입니다. 그럼 결국 나는 풍경화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가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일 너무 많이 하셔서 자신의 가치를 바라볼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글쎄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불만스럽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과 같은 작가라고 한다면 전 제 인생을 통째로 사람들에게 바치겠어요. 그리고 작가나 여배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가까운 사람들의 미움, 증오, 실망 같은 건 다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저는 누구나 알아보는 엄청난 명예를 바랄 거예요.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현기증이 나요. 뜨리고린 씨! 나를 부르네요. 아마 짐을 싸라는 거겠죠? 하지만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다른 것도 작별이네요. 이 멋진 호수하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하얀 집 보이세요? 네, 보이네요. 돌아가신 엄마 집이었어요. 전 저기서 태어났고 또 자랐죠. 그래서 이 호수에 대한 지리 다 알고 있어요. 배로 수백 번은 다녔거든요. 정말이지 여긴 너무 멋진 곳이에요.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뭐죠? 갈매기예요. 호수자가 죽였어요. 멋진 새예요. 정말이지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뭘 쓰세요? 잠시만요. 새로운 주제가 떠올라서요. 메모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호숫가에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늘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했고 갈매기처럼 자유롭고 행복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찾아와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파멸시켰다. 바로 이 갈매기처럼요. 뜨리구린 씨 어디 계세요? 네, 지금 갑니다.